Staring out the window, reaching for a North Star, waiting just to wake up from this nightmare where you could be right back in my arms, dancing to the limbo.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가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페 댓글 등으로 정말 많이 해주시는 질문, 바로 아니라고 하시는 분 알겠는데 속삼육지원 빨리 배불려요. 안목동을 먹어서 그런지 먹기만 하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땡땡 부어요. 가스가 차서 너무 속이 아프고 괴로워요. 진짜로 이렇게 먹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의 주제, 바로 식이장애 극복 중에 발생하는 소화불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블러링, 소위 말하는 가스 차는 현상이에요. 부글부글하지 않더라도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붓기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밤에 가스가 좀 많이 차는 현상이 있긴 했지만 막 붓는 정도는 아니라서 좀 불편하기만 한 정도였는데, 고통을 동반하는 소화불량의 증상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블러링 현상은 단순히 적게 먹었다, 많이 먹었다 이거에 관련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식이장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이장애와 복부 팽만감에 대한 논문을 조사하다가 발견한 이 글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장애의 치료 과정과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화장애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글로, 이 사이트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쓴 글이에요. 저는 간단히 요약해서 다룰 예정이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더보기 참고해주세요. 식이장애로 인한 소화기관의 문제는 단순히 위장뿐만 아니라 뇌, 생식기관, 소화기관이 모두 관여하여 발생하게 되는데요. 식이장애로 인한 강박증, 기아상태가 이 모든 기관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기아 상태에 접어들면 우리 몸이 언제 에너지를 받을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신체의 모든 대사 능력을 최저로 낮추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사란 신체 활동량,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숫자놀이인 기초대사량과 칼로리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었던 우리 몸은 소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소화기관을 비우는 속도가 지연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기관은 음식물을 내려보내는 연동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기아 상태로 굶주려 있는 위장은 이를 빨리 내려보낼 능력이 없을 뿐더러 또 언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음식물을 최대한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한 늦게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과하게 배부르고 가스가 차고 메스껍고 같은 양을 먹어도 남들보다 소화가 느리게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편감과 복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고민, 변비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연동 속도가 늦어지니까 먹은 거에 비해서 나오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결국 이 낮은 체지방과 최소한의 에너지 섭취로부터 비롯된 비정상적인 몸 상태는 오히려 소화가 잘 되면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이 외의 문제도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위의 크기 감소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나치게 작아진 위의 크기 때문에 이가 늘어나면서 불편감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장내에 좋은 박테리아 역시 소화에 영향이 있는데요. 음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음식물을 숙주로 사용하는 이 박테리아들은 우리가 식품군을 줄이고 양 섭취를 최소화한다면 당연히 서식하지 못하고 종류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는 당연히 소화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몸의 근육들이 써야 발달되고 안 쓰는 부분들은 퇴화하는 것처럼 소화 능력 역시 특정 영양소를 소화시키지 않으면 그 부분이 퇴화합니다. 식이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을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실제로 식이장애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확실히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식증 환자의 변에서 일반인보다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적게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기우울감이 심한 식이장애 환자일수록 이 미생물의 종류가 더 적게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블러링 현상이 심리와도 큰 연관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너무 긴장되거나 걱정이 많을 때 소화가 안 되는 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식이장애를 갖고 있으면 강박으로 인한 걱정투성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걱정하는 동안 소화가 잘 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소화가 안 되는 것의 근본적 치료 방법 중 하나는 이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호르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거식증 환자들의 경우 당연히 호르몬의 변화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의 변화는 무월경, 성장호르몬, 콜티솔, 렙틴, 인슐린 등 다양한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 위의 호르몬들은 모두 식욕 및 소화에 연관된 호르몬들이고, 이 호르몬들의 이상이 생기면 식욕, 소화도 안 될 뿐더러 체온 역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배로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럼 그냥 이렇게 평생 복부 폭만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소개하는 방법도 궁금하실 테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처음부터 하는 말은 먹어라입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참고 주기적으로 먹는 연습을 계속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물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물 강박증 있으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이 너무 공포스럽겠지만, 초반에 잘 먹어서 몸무게가 느는 것은 살을 찌는 게 아니라 수분마저 없는 몸에 공급된 음식 수분을 잡고 있는 것으로, 살찔까봐 무서워서 물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수분 공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증상인 변비도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10개, 1000개라도 부족한 휴식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몸을 고생시켰잖아요. 간혹 운동을 끊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면서 굳이 힘든 몸을 이끌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몸은 운동 없어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그 능력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혹시 있을 다른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도 분명 필요하고요.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바로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